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던 당시에 선교사들이 진행한 교육, 의료 선교, 우리나라 근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사학에서 배출한 많은 인재들이 사회 각처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기독사학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함승수 사무국장과 함께 기독교학교가 마주한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으로 저희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쯤, 그때쯤에는 이제 선교사들의 교육 선교, 의료 선교가 어떤 그 기반을 완전히 다지는데 엄청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기독교 학교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기독교 학교 현황은 어떤지 그거부터 좀 짚어주시죠. 1884년도에 조선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보는데요. 예. 사실 그것은 기독교학교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1885년도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고요. 예. 그 이듬해 경신학당, 배제학당을 세우면서 기독사립학교, 근대교육이 시작되었거든요. 네. 그렇게 세워진 학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당시 선교사들과 토착교회들은 교회를 세우면 학교를 세우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교회 1학교 운동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1910년도에 820여 개가 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세워진 기독교 학교들은 민족의 등불이 됐고 예.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는 애국과 구국의 역할을 감당했고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학생들을 키워서 예. 나라 발전에 초석이 되었죠. 오늘날에도 기독교 학교들이 상당히 사립학교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있어야겠지만 기독교학교 연맹 또 기독교학교 연합회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건학 이념을 통해 정관을 통해서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학교가 400개 정도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속해 있는 위원회가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기독교학교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걸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이 된 건가요? 기독교학교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저희들은 전제로 합니다. 예. 그것은 기독교학교는 사립학교로서 자율성을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갖고 있는데요. 이 자율성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저희는 예. 이렇게 파악합니다. 1974년도에 시행된 평준화 정책, 또 사립학교법이 40여 차례 개정되는 과정, 예. 또 제7차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고요. 강희석 군이 대강학원을 상대로 했던 소송과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 등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기독교 학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이 되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에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가, 기독교 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일례로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영락교회를 섬길 때 기독교 학교 문제를 갖고 교육감과 교육청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는 기독교 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교육청과 교육감의 대답은 어렵다,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 문제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결국은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준화된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그렇다면 그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교회가 헌금해서 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네. 그것도 위법이다. 예. 학교가 국가의 재정을 받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육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존립 자체에 대한 의의를 찾을 수 없어서 예. 폐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폐교도 불법이다. 예. 그러면 국가로 다 기부 체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법과 제도가 섞여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구나. 예. 그래서 사립학교법 투쟁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가 전문적으로 있어야겠다. 예. 이런 네. 생각을 갖고 기정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종교 중립의 문제와 또 이제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 어떤 이 문제가 지금 서로 상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네. 예, 예. 저희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기독교 가치관을 이제 건학 이념으로 해서 세워진 학교인 숭실대와 한동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거든요.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숭실대학교 한동대학교에 그 동성애 강연 문제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는데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한 단호하고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가 갖고 있는 자유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도 있지만 네. 어떤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소극적 자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권학 이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절한다라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학교들은 교육청과 교육감과 교육부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대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때 한국교회와 교단이 좀 나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한국교회가 기독교 학교의 이야기를 좀 대표적으로 대변해주고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준다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에 있어서 예. 혐오와 배탈을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복과 포용을 담보할 수 있는 그래서 네. 기독교 진리를 담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잘 전달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기독교 학교가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방금 언급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교회와 교단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 기독교 학교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한국교회 교단과의 연계, 뭐 협력 방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한국 교회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학교를 세웠거든요. 예. 그리고 총회와 노회는 학무국이라는 기관을 두었습니다. 예. 학무국에는 학무위원들과 교육과정위원들이 있어서 예. 기독교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지 또 학교 운영에 있어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았고 내용들을 잘 하고 있는지 기독교적인 내용을 잘 하고 있는지 총회와 노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줬었거든요. 예. 이런 좋은 전통을 한국교회가 좀 되살리면 좋겠다. 총회와 교단 차원에서 학무국과 같은 전문적인 기관을 만드는 게 하나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예. 또 하나는 교회 차원에서 개교회 차원에서도 교회들은 다음 세대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학교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교목이 감당하고 있는 학생의 수가 1,000명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질적인 기독교 교육을 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 교회가 연대하고 연계한다면 교회에게도 복음의 장이 될 것이고 예. 학교도 온전한 기독교육을 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얼마 전 3월 1일이 금요일이었으니까 지난 주일이 3.1 운동 100주년 되는 기념 주일이어서 이를 기념하는 한국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정신과 또 애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3.1 운동은 어른들의 운동이기도 했지만 다음 세대 운동이었고 기독교 학교의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기정추에서는 학교와 교회, 연령에 따라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예. 특별히 3.1 운동과 기독교 학교라는 주제로 수업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었고 PT와 영상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을 했는데요. 예. 교육을 해보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어떤 학생은 기독교의 역사가 이런지 몰랐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던 학교가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의 중심에 있었는지 몰랐다. 예. 저희가 이제 가슴이 뛰었던 것은 한 학교의 학생의 장은 자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이런 기독교라면 나는 교회를 다니겠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고 난 뒤에 3월 1일 기독 학생 선언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선언하고 굉장히 긍지를 갖게 된다면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좋은 신앙적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것을 발견했고 예. 이것은 사실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스스로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교육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세대가 뭐 중요하다, 다음 세대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익히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눠서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다음 세대가 중요한 만큼 교육 선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교육 선교가 중요한 이유,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학생이 없어서 어려워하지만 예. 학교는 학생들이 있는데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들, 교목 목사님들의 재정적으로 또 인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학교가 연대한다면 교회에게 있어서는 다음 세대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예. 학교는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생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학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어장, 어른들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좋은 어장으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 어장이 잘 보존되고 기독교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학교의 정상화는 물론이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선교의 계획,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은 일단 기독교 학교의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과 제도의 연구를 소홀함 없이 하는 것이 저희 단체의 몫이겠다. 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 교단과 한국 교회, 교회가 한국 기독교 학교를 도울 수 있는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힘쓰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지금의 기독교 학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성경 수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수업은 없어진 지 오래됐고 또 예배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의 교육에도 어렵지만 통일후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온전한 기독교 교육이 기독교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함승수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